근데 하반기 전세 가격 움직임 어떻게 될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갈게요. 네, 전세금, 전세시장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세금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대차법 도입 이후에 줄곧 치솟된 전세값이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고 있어서 이거 이제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화된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또 불행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월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전월의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다 이사철이 시작되는 등 전세 시장에 다시 불을 지필 요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에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서울의 전셋값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1월 첫째 주부터 4주 연속으로 오름폭을 축소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보고 당장 3월부터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부분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주 물량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계속 있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최근 몇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주춤한 것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혹은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크게 적용되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오를 요인이 여럿이다 보니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인데요. 신규 계약에서는 재계약분보다 인상폭이 더 커지는 만큼 올해 말까지는 전세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2배 오른 전세 가격, 갈 곳 없어 위험보다 많고 담보 잡힌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전세 매물이 쌓여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안 되고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조건도 까다로워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는 게 아닌데 대부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어서 잘 나가지 않고 있고요. 또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은 담보가 잡힌 집이라서 오히려 가격만 싸면 오히려 계약 성사가 빨리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주요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전세 시장 얘기인데 전세 가격이 오르는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전세 물량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임대차보호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서 지금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로 창출되는 물량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이 기사 꼭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사전 청약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청약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계절적 수요인 봄 이사철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 아파트 매수가 불가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전세를 전세에 거주해야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결국은 조세 전가 같은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의 오르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세 가격이 오르는 요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하고 혹시 하락할 요인은 있을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네. 제가 뭐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데 네. 그냥 저도 주워 들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살짝 아까 앞서서도 얘기를 맞아요. 했지만 네. 약간 애매한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1월달, 12월, 1월, 2월 움직일 사람들 움직였고 살짝 지금 움직이기 애매한 시기라서 매물이 쌓이는 현상이 보면 뭐 강남에서도 확실히 학군지에서도 생각보다 매물이 안 나오고 쌓인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왜 쌓이냐 이유를 볼 때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그 오른 가격을 고수하니까 그러니까 싸면 나가는데 안 싸게 내놓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 단위로 5천만 원씩 가격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하는 거죠. 네. 약간 수요가 없는 시기이긴 한데 임대인들 중에서 가격 쫄려서 좀 싸게 내놓은 물건들 좀 빠지고
그런 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올해 지금 상반기랑 하반기 입주 물량 좀 체크해서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올해는 2분기까지 입주 물량이 좀 있고, 그 다음 하반기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들 중에서도 어느 시절에 물려 있느냐도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근데 하반기 전세 가격 움직임 어떻게 될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올라서 사실 이게 올랐으면 올라서 좀 뭐 임대료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월세로 좀 전환을 하거나 그러니까 좀 임대료 협상을 임대인이 유리한 쪽에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네. 뭐 임대료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어쨌으면 좋겠다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상황 자체는 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올해는 입주 물량들이 워낙 적은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다수인 상황이라서 더 올라가는 쪽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호가가 많이 올라버린 거라서 또 이제 지금 가격대 이후에서는 좀 덜 올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세 가격의 하락 이런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다. 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세 가격이 이런 이유에서는 하락할 수 있다요?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없는 건 걱정이 아니고 네. 이제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세 가격 안정화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심리가 죽거나 하면. 자,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 또 전세를 새롭게 구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 전세를 내놔야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면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세 가격은 얼마였는데 지금 조정받는 것이 단기간 조정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버티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니까 또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임대인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세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어쨌든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은 앞으로 계속 가중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반기랑 상반기 나눠서 봤어요. 네. 상반기에 서울 입주 물량을 봤더니 네. 19,000 정도로 나오고 이게 지금 카운트는 뭐 기준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하반기는 11,70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반기 7월에서 12월 쪽이 훨씬 물량이 좀 줄어요. 근데 이게 합치면 38,00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요 숫자는 뭐 이거저거 다 합친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민간에서 얘기하는 아파트 입주 말고. 그렇죠. 다 합친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튼 그 비율로 따져서 볼 때 3분의 2가 상반기고 3분의 1이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급감하는 거죠. 하반기가 오히려. 하반기가 오히려 물량이 적어요. 입주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하반기가 조금 이 내용만 따져서는 하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경기도는 상반기 하반기 비슷합니다. 48,000 상반기에 46,000 하반기에 48,000이니까 경기도는 비슷하네요. 네. 자, 그래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른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